자기소개서를 쓸 때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은 내가 천자를 어떻게 채우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15군데 합격해서 좀 유명세를 떨쳤던 한국 야쿠르트 황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 기획 직무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장기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 파트 쪽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장지훈입니다. 제가 또 영어본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15곳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스펙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스펙은 저는 지방대 사립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토익 점수는 405점. 405점? 학점은 3.7점. 그리고 자격증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펙이 좀 낮죠, 그죠? 네, 솔직히 좀 아니 대기업은 15곳이나 합격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20군데, 25군데 정도 이상을 했었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중에서 마트 아르바이트 한 4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가서 인부복도 팔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축구장 관리 아르바이트 등등 아르바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대외 활동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요? 저는 이제 뭐 팝업 이제 행사 같은 데 나가서 관리 좀 이렇게 해보고 이제 뭐 쇼핑몰에서 이제 1년간 이제 고객 CS 쪽에서 이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요즘에 팝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 많고 관계 맺는 걸 좋아해서 행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꽃놀이라던가 그런 경험들이 저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혹시 그 대기업이 준비하시면서 혹시 그 기간은 보통 얼마나 잡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저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준비 기간이 좀 짧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시절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빨리 알았습니다. 휴학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취업 준비 기간이 사실 좀 짧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시가총액별로 따지면 뭐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저는 업종을 먼저 봤습니다. 나는 유통만 간다. 나는 유통 중에서도 식품만 간다. 그리고 통신업도 내가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정했고 오로지 영업만 넣었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남들보다 선택과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넣으면 잘 되겠다. 확률이 높았죠, 다른 친구들보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뭐 보면 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넣어보겠다. 업종이 다 다르지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곳만 봤습니다. 한 곳만. 그랬더니 확률이 다른 친구들 굉장히 높아졌죠, 그 확률이.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취준생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알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모든 알바를 다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알바다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자면 가급적이면 대기업의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기업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눈에 익히기가 되게 편합니다. 지금 1인 기업,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큰 시스템을 먼저 알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일뿐만 아니라 저분들은 저런 일도 하시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시야가 넓어지는 일, 대기업을 추천하죠. 또 대기업이 알바비가 미루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루 이틀 안 밀려봤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대기업은 그 날짜에 그대로 꽂아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기업에 있는 일을 하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게 지금 영업에서 제가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무가. 근데 제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중학생들 가르치는 했었는데 그때 했던 그 경험이 지금 제가 저희 흔히 말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분들 아시죠? 네. 그분들을 교육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제가 뭐 이렇게 학생들 들고 판매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사실 결혼식 사회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말에 결혼식 사회도 보러 가고. 결혼식 사회도 제가 몇 번 정도 봤을 것 같아요. 결혼식 사회를. 근데 되게 잘 보실 것 같아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50번 정도. 250번? 네, 결혼식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 그때 그 대학생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은 솔직히 도전하기는 쉬운 나이는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30대 이제 중반이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했고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충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획 직무로 해서 네네. 카카오라는 이제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추천하실 만한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를 딱 추천드리자면 이게 아르바이트는 아닌데 혹시 당근마켓 하세요 혹시? 당근 한 2번 정도만 해본 것 같아요. 아 저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활동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당근마켓을 뽑습니다. 제 회사에 들어온 친구가 당근마켓 온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정말 자세하게 적었어요. 자기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제품을 판매를 했었고 근데 그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 분석이나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레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기술을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냐면 저희 회사에 한 가지 제품에 대한 한 문장의 글을 그 친구가 대표로 쓰고 있어요. 그 친구가 카피라이터가 되는 거예요. 당근마켓 보면 글을 올릴 때도 그냥 아무 글이나 올리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한눈에 그 문구가 보일 것인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책정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가격이나 생뚱하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뭐 그냥 진짜 이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아무 경험이라도 얘기하지만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사실 고등학교 때의 제 졸업사진을 보면 이렇게 인상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고 인상 자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이 끝나고 3일 뒤부터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롯데마트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 제 친구 5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2명은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사람을 거의 대면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시로만 건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카트 아르바이트를 2명 했었고 카트가 부족하면 주차장에서 수거해서 내리는 역할. 그리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안내도우미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게. 인상도 너무 안 좋고 표정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남는 게 그 한 자리니까 제가 그걸 시킨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입이 다물고 있고 사람 앞에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첫날 9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진짜 욕밖에 안 나왔어요.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고 제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맞아요. 뭐 화장실이 어딨냐, 인테리어 용품 어디 파냐. 근데 일일이 답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첫날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은 그냥 집에 가는데 저는 이제 담당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라 했던 이유는 그냥 오늘만 하고 집에 가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집에 가라고 하는 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담당이 손을 꽉 잡고 3개월만 딱 시간을 달라. 그럼 바꿔보겠다. 3개월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3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바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못 갚아보면 너는 그만두는 거다. 제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 웃는 거. 웃는 거. 맨날 안녕하십니까? 이거 고를 한번 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말 어색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근데 그걸 매일 연습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갈 때 거울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미친놈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보내놨더니 이상한 거 한다고. 근데 그만큼 저는 간절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고 싶었어요. 그냥 모든 게. 그랬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 분의 고객이 글을 남겨줬어요. VOC라고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마트를 오고 저 사람이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간다는 마트에서. 와 근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남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이후로 마트에서 한 명한테만 주는 친절사원상을 제가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자친구도 끊이지 않았어요. 인상이 좋다 보니까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지금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20대 때 저한테 가장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저는 똑같이 자신감 없는 친구였을 거고 똑같이 좀 힘이 없는 친구였을 것 같아요. 취업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은 무조건 기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면접관분들한테 기세로 보이느냐, 어떤 자신감으로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익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친구들이 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는 그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게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제 직무에 있어서 그런 역량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나이 때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래서 뭐 제 종이 위에 쓰여진 그런 스펙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이 적었었어요. 네, 그랬던 게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왜냐면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위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분들이나 임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신입사원들이에요. MG라고 하잖아요. MG. 네, 그죠? 맞아요. MG라는 단어를 진짜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원래 있는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선입견이 뭐냐면 좀 예의 없을 것 같고 자기 주관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바꿔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늘려놨고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그 내가 10,000원짜리 지금 10,000원이잖아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10,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만큼 주는데 이만큼만 일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먹었던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돈을 주는 만큼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일을 대할 때 지금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40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경험들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가 먼저 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처음에 대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거창한 사람이 아닌데 네. 이걸 뭔가 소개를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네,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TV에 보시는 그 유명인들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은 내가 천자를 어떻게 채우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인 영역은 한 5번이나 10번만 다른 사람 거 쓴 거 따라 써보면 됩니다. 근데 기술적인 영역은 저는 금방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료가 남아있지만 19살 12월 달부터 제 취업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월별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20살 1월 달부터 뭐 22살 뭐 몇 월 달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다. 그 활동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까지도 적어놨었고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았는 것까지도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문장에서 이런 단어를 써야지 이 질문에서는 이런 경험을 넣어야지가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거 말고 어떤 걸 참조하는 게 좋냐면 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취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는 독일까지도 읽었습니다. 제 때는. 왜 그걸 읽냐면 저는 세상의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앞으로 평생을 살 텐데 어떤 직무를 가질 텐데 근데 그 직무에 돈이 몰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항상 하시던 말씀 반도체 강국 그리고 문화 컨텐츠 강국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런 지식 같은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기업의 신년사는 꼭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 업종들의 저는 이제 한국 야쿠르트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유제품 업계에서는 1등이잖아요. 신년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년사가 1월 2일 날 되면 신문사로 다 배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막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 신년사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년사가 안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신년사가 안 나와 있으면 내가 가는 업종 중에서 1등 업종은 무조건 신년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CJ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풀무원이나 농심이나 이런 기업들은 신년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 산업은 어차피 선도기업에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선도기업이 어떤 걸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후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선도기업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쌓아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게 약간 좀 비법인데 저는 한경 코리아 마켓이라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 한경 컨센서스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분들이 주가를 예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현직자도 아닌데 현직자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회사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산업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근데 그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막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기업의 신년사 그리고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셔서 주가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우리 업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만 알면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경험을 빗대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영역, 내가 500자 어떻게 채우지? 전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업 분석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의 분석이 들어가고 나서 이 기업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새가 있겠구나를 쓰는 겁니다. 무작정 자기소개서 막 500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 이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 산업은 어떻게 항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기소개서 쓸 때는 500자를 채우거나 1000자를 채우잖아요. 근데 저는 2대 3대 5의 법칙이 있습니다. 2가 뭐냐면, 만약에 성격의 장점을 쓰시오라고 하잖아요. 장점을 쓸 때, 아, 이 직무에, 특히 영업직이나 서비스 기획직이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자 정도 씁니다. 근데 그러한 역량을 어디에서 채웠습니다. 어디에서 경험을 했습니다가 한 300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300자 안에는 무조건 자기의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저를 아르바이트 할 때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적을 냈는데 어떤 실적이 작년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그리고 그 직전의 아르바이트생보다 몇 배의 신장률을 가져왔습니다. 얼마의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00자가 남았죠. 99%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만 1000자를 다 채우고 끝납니다. 그런 친구는 면접관분들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친구도. 나보다 대단한 친구가 옆에 훨씬 많아요. 그거보다 나머지 500자를 어떻게 채우냐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나는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되죠. 특히 이 기업이 어떤 걸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치고 나가던데 이 기업은 이게 좀 부족하네요. 근데 저는 대학 시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쟤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뽑아야 되겠다, 얘는 이걸 알고 있구나,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 친구가. 그러면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경험이고, 내가 한 길만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한 번만 파는 게. 저는 유통만 봤기 때문에 유통에서 그 당시에 뭘 중요시하고 뭐가 부족했는지 빨리 알았어요. 왜냐면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신입사원들보다 저는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훨씬 적응하기 빨랐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업무의 이의가 빠르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뽑을 수가 없죠, 저를. 당연히. 혹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제목 같은 거 혹시 어떻게 좀 쓰셨나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앞에. 네. 제목을 앞에 모든 걸 걸고 경험을 맨 뒤에 비춰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은. 근데 클레임이라고 생각하면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 신입사원들이 지금 뭐 콜포비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전화 받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의사소통하는 역량들이 예전에 뭐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 보면 화상으로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지금 신입사원분들이. 근데 저는 그러한 역량들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첫 문장에 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양 적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 서비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서. 그렇죠. 그러면 고객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CS에 관한 방어율 뭐 1% 내외인 뭐 신입사원 이렇게. 그 방어하는 역량이잖아요. 기획을 했을 때 뭐 재고 소진을 어떻게 했거나 그런 것들을 적을 것 같아요. 숫자로 항상 첫 문장은 그렇게 적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0% 이런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저는 취업은 무조건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뭐라고요? 기세입니다. 취업은 뭐라고요? 기세입니다.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마음이 그 과거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방대 나왔는데 내가 뭐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지방대 나왔는데 미래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불안하고 막막해요. 근데 마음은 무조건 현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재에 뭘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게 가장 빨라요. 후회봤자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나이가 20대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훨씬 살 기회도 많고 훨씬 좋은 기회가 올 기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조건 현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어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집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라도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